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애국 동지들께서 이 자리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서 계신 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족하는 국민당 해상국민운동본부의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된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후기염을 앓고 있어서 목소리가 고르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 선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애국단체들은 수차에 걸쳐 통진당 해산 청원을 한 바 있고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를 한 이후에는 각 단체별로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탄원서도 내고 각종 집회 시위도 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따로 발족하게 된 이유는 통진당 해상 심판의 최후 변론 기일이 오는 11월 25일로 지정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통진당의 조속한 해산 결정을 원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진당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즉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통일 원칙을 부정하고 민중주권주의, 민중민주주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위원정당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따라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2년 5월 30일과 2013년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통진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노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원까지 하면 그동안 도합 4번에 걸쳐 해산 심판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는 뒤늦게나마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정기간이 2배도 더 지난 현재까지 종국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 통진당은 정당 보조금 20억 원, 지방선거 재보선 보조금 33억 원, 의원 보좌관 세비 30억 원 등 도합 80억 원 이상을 챙길 수 있어서 그만큼의 국고 손실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사할 증거가 많기 때문에 지연되어 것이라 변명하나, 그렇다면 최소한도 통진당의 정당 활동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받아주었어야 합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애국 시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 통진당의 위헌정당 성격을 헌법 전문가들이 모인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애국 시민들이 위헌심판 청원 이후에도 이석기 집단의 내란 선동 사건이 발각되고 통진당 의원들이 선거에서 국회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김영환 대표의 증언, 통진당이 이석기 등의 아부 조직인 경비동부연합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노회찬 전 의원의 진술 등이 있어 통진당 위헌성을 밝혀줄 명백한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어디 외계에서 지내셨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100억 원 상당의 국민 세금이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의 활동 자금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적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 집단의 핵 위협 속에서 북핵보다 더 무서운 비대칭 무기, 즉
국내 종북 세력의 바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하는 우리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헌법재판관님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과 애국 시민들이 절박한 심정을 이해시켜드려서 하루라도 빨리 통진당의 정당 활동 등 금지 가처분이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쳐주시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선창하면 우리는 아까 연습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통진당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고맙습니다. 박진우님, 박찬우님, 서영숙님, 신종익님, 윤성도님, 윤주용님, 이동욱님, 이예란님, 이정현님, 이주천님, 이희범님, 장기정님, 전연규님, 전희경님, 정미용님, 조성희님, 주옥수님, 최인식님, 추선희님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지금부터 부르는 분들은 사진이 제일 앞전에 나올 수 있도록 무대 아래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장님, 오영주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성현님, 박정수님, 변희재님, 인지연님, 차기환님, 황장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고문단님을 모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태 재양정우 회장님, 제일 앞줄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태 회장님, 김길자 회장님 모시고 나와주십시오. 박지도 대불총 회장님 모시고 나와주십시오.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님 모시고 나와주십시오. 서정갑 본부장님, 이계준 교수님, 이영우 위원장님, 정기승 전 대법관님, 최대건 전 교수님, 그리고 앞줄에 앉아 계신 내빈 우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앞줄에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오늘 참여단체 내빈으로 오신 분들 나와주십시오. 자, 이분들께서 제일 앞에 서주시고요.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고문으로, 집행위원으로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매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본부를 이끌어가실 분들을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체 입구를 외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스피커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여기 참여단체를 모든 분들이 함께 선창을 해주시면 앉아 계신 분들이 3번 흡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계신 분들이 통진당을 해산하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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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참여단체를 먼저 행사 진행 시간상 앞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한 1분간 수비하겠습니다. 중대한 국가적 위상을 걱정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진당은 지난 2012년 부정과 폭력으로 민주적 선거제도와 정당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이석기는 국회의원이라는 합법적 신분을 확보한 혁명조직 소위 RO라는 반국회 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남정시, 유류, 통신 등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와 폭약을 마련하는 방안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도략했습니다. 통진당은 헌법이 정한 정당법 37조이랑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근거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를 복제이며 반민주적 발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발휘하려는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며 국가 전복을 모의했던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에 대해서는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과 함께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권한은 물론 가처분 신청조차 매덕치지 않는 채 벌써 1년이 흘렀고 우리는 또다시 종북 정당의 국고로 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분명한 방법으로 지자체나 지방의 곳곳에 종북 세력이 진출하는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이습기 일당과 통합진비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습기를 양산해서 이들이 마치 트로이 왕국을 멸망시킨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 사회 내부에 압력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을 수호하는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며 종북 세력의 반국가 혁명 본부를 철저하게 문세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제할 것입니다. 이달에 참석해준 무국청정의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국하는 감사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 김용인 부회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구제대장님을 비롯해서 서울과 인천에 우리 회원들이 약 20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보단지장님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애국의 일념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6일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 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사회 실현과 민족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등의 반민주주의적 강령을 갖고 창당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반민주적 정당이 태어난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2010년부터 통진당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를 벌려오다가 2013년 8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를 해서 이석기는 2014년 8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국민행동본부 등 모든 애국안보단체들은 2012년 5월과 작년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 촉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이어서 작년 8월과 9월에는 애국시민 26만여 명으로부터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작년 12월에는 10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정갑 본부장님 또 구제대장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들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법무부는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월 25일 결심 공판 18차 변론 기인이 있을 예정이고 연내 선고 공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적단체인 통진당이 해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돼야 합니다.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애국안보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투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짧게 구호를 외칠 테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즉각 해산해라! 해산해라!
통진당 해산이 들어오면 헌법재판소가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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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향군의 안보국장입니다. 우리 안보단체와 여러 17개 단체들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8번째에 거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25일날 기자회견, 마지막 변론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함성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통진당은 해산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단체가 마지막으로 제가 통진당 해산을 선창할 테니까 큰 소리로 대체합시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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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런 국회라는 장소에서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평생을 바쳐서 또 젊은 나이부터, 저는 젊은 나이 때 인생을 헛살았습니다마는 애국 활동을 해오고 있는 애국동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히 이런 그 선언문을 읽게 돼서 제 일생일 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진당의 죽음을 선언한다.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까닭은 통진당이 우리 사회 종북 세력의 상징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민낯인 이석기 아로 사건이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혐악스럽고 구역질 나는 집단인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 4가지 명제로 요약된다. 1. 북조선이 조만간 조국 해방전쟁을 일으킨다. 2. 북조선의 군사침공이 시작되면 우리 아로는 이에 호응한 게릴라전을 펼쳐 남조선 괴뢰 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 3. 우리는 지금부터 게릴라전을 위한 군사정보 수집과 무력조직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4. 북조선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진당은 이석기 아로 조직의 합법 위장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반역 세력을 정당법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통진당의 죽음을 선언한다. 이는 애국심 이전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나는 멍청이가 아니다라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긍심에서 나오는 절절한 시민 정치 행동이다. 통진당에 대한 사망 선고와 사형 집행에는 우파 대 좌파의 분별도 없어야 하며 보수 대 진보의 구분도 없어야 한다. 통진당이 상징하는 종북 세력이 없어져야 비로소 진보다운 진보가 성장할 수 있다. 진보다운 진보란 무엇인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핵심 코드 아닌가? 북한 김일성 유일 체제는 인류 최후,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이다. 올해 UN 인권 보고서 역시 북한을 인류 최후,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또한 엊그제 UN 총회는 북한 지도자 집단을 반인류 범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UN 안보리에 권고했다. 1945년 이후 전쟁에서 죽은 사람 빼고 지난 70년 동안 6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끔찍한 체제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 알콩달콩을 찾는 것은 결코 진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를 섬기는 부역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 사회의 도덕과 원칙이 피폐해진 근본 원인은 바로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추종 내지 옹호에 있다. 반만년을 이어온 결의 반쪽이 서울에서 불과 50km 밖에서 참혹한 전체주의 체제 아래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통진당 이석기 일당과 같이 이를 추종하거나 혹은 지식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친북 세력과 같이 이를 옹호하는 통조가 횡행하는 사태에서는 도덕과 원칙이 통째로 실종될 수밖에 없다.
통진당에 대한 사망 선고와 사형 집행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도덕과 원칙을 부활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통진당 이석기 일당은 가장 위험스럽고 경악스럽고 구역질 나는 전체주의 부역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부역자들을 땅에 묻어버릴 때, 전체주의 부역질을 근절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도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긍심에 도달할 수 있다. 전체주의 부역자인가 아니면 존엄한 개인인가? 통진당 해산투쟁에는 바로 이 같은 원초적 갈림길이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진당의 죽음을 선언한다. 휴전선 남쪽에서 전체주의 부역질을 근절시키고 전체주의 부역자 집단을 매장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한 준비를 완성할 수 있다. 자유통일 만세! 약속대로 통진당을 해산하라 하겠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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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로서 북한 정권의 책임자 김정은을 포함해서 이자들을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결의를 한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진당 예산에 매우 경제가 되고 좋은 논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하수기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반인류 범죄 집단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세계의 양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의 적이라는 표현도 모자랍니다. 북한 정권은 어제부로 세계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공적. 북한 정권이 주로 핵심사의 시점 배치 상황을 만들었으나 우리는 유엔과 세계의 양심과 세계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3을 차지하는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즉 사랑의 원자탄, 바로 인도주의로 북한 정권을 끝장내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 그 중에서도 핵심인 통합진보당을 해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장명을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은 히틀러, 스탈린과 똑같은 전체주의 체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유엔 결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은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집단이므로 저 책임자를 국제법정에 세워가지고 종신형을 때리든지 아니면 저 정권을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 저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 통진당을 응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앞 단어만 떼면 히스킴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자들을 히스킴 세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히스킴. 누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자리에서 그거는 틀렸다. 히틀러는 그래도 자국민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은은 자국민을 죽입니다. 그래서 더 나쁘다. 그럼 무슨 말이 있느냐? 히틀러, 스탈린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요. 히스 더 김 세력. 히스 더 김 세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히스 더 김 세력.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떤 점을 믿느냐? 상식인으로서, 헌법을 약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이 맞다면은 헌법 파괴의 면허증을 발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김정은 정권의 하수기관이 아니라면 김정은 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세력에게 국가 파괴의 자유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기관이 맞다면은 헌법을 수호하여 우리의 자유와 번영, 진실을 지켜야 되는 이 임무를 방기하고 사회주의 혁명 세력에게 체제를 파괴하는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역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집단적으로 침해에 걸리지 않았다면 반인류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된 북한 정권이 남한의 추종 세력과 손을 잡고 국가 파괴 활동을 하는데 그 반역 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주는 것을 방치하는 이런 바보짓, 반역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조국의 현실을 직시를 한다면 핵무장한 적을 위해서 우리의 성문을, 대한민국의 성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를 통합진보당한테 주는 그런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이런 믿음과 기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통해서는 국가 반역 세력을 제거할 수단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자유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가지고 이 헌법재판소를 응징하고 대한민국의 정편에 선 재판관들을 매장시키는 일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나설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국가와 그리고 세계 양심에 대한 합당한 직무일 뿐만 아니라 본인과 그 대대손손의 명예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저하고 같이 구호를 외칩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결심하라. 결심하라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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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희재닷컴은 없고요. 저는 그 주간 인터넷 미디어워치를 운영하고 있는 변희재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보고 여기 정말 통합진보당과 처절하게 싸워온 투사와 연구가들 많은데 마이크를 주신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종북으로 지금 소송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약간 경험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전에 최근 제가 여러 언론에서 재판을 하고 징역형을 받고 손배를 물리고 해서 저희 애국진영의 선배들 동지들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 이 인터넷상에서 좌익진영과 저희 육진영은 처절하게 그를 족구갖고 싸워왔는데 그게 제가 최전방에 썼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소송을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반대 족보로 저도 소송을 무진장 많이 걸 수 있는 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저도 계속 소송을 걸어왔거든요. 민형사 소송을. 그럼 당연히 제가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혼자 하고 좀 다수니까 당연히 많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송 게임을 가면은 제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좌익들이 이거를 간파 못하고 막 덤비다가 지난주에야 이제 현실을 직시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손배를 왕창 물겠구나 해서 저한테 협상을 하자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호 취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한번 견적서를 한번 툭툭 뽑아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제가 받을 돈이 5억 6천만 원. 제가 이번에 이정희 종북소송을 설사 진다 해도 그런 것까지 다 진다 해도 제가 줄 돈이 한 9천만 원. 5억 6천 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그냥 한꺼번에 상호 취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정산해서 돈 다 받아내가지고 그 돈 애국진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종북 관련 재판을 하면서 사실 저는 통진당 내에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주로 좌익 매체들의 거짓 보도를 바로잡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거짓 세력과 싸워왔다 생각을 했는데 종북과 재판을 해보니까 거짓 세력이 종북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 거짓 세력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진보당 쪽은 재판에 나와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1초면 바로잡힐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표적인 건이 경기동부연합의 존재 여부가 저희 재판의 핵심인데 우리 쪽에다가는 경기동부연합은 92년도에 범민련의 경기위원회가 해체되고 완전히 없다. 통합진보당 내에 조직으로서나 정파로서는 없다라고 계속 이 변호서를 써왔는데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소송에서는 또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재판에는 없다 그러고 저쪽은 있다 그러고 지금 아마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석기 내란 재판, 저희 재판, 통일당 해산 재판 3개에다가 내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쨌든 1년에 60억을 받는 공당이 재판에 나와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수시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세력이 종북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 거짓 세력이구나. 이거 구분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종북 세력과 거짓 세력을 함께 싸우고 있구나.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종북이라고 했으면은 종북이 아니라는 걸 어쨌든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최공재 이 독립영화 감독이 오마이뉴스에다가 나를 왜 극우라 불렀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최공재 감독은 재판에 가서 내가 왜 극우가 아닌지 극우는 원래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저런 극우와 다르다 이렇게 변론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쪽은 자신들이 종북이 아니라는 걸 변명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종북이라는 단어는 명예훼손이 쓰지 말라 그러지 종북과 뭐가 다른지 자기들이 북한과 뭐가 다른지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1심 때부터 계속 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건데 2007년도 민주노동당 대선 공약이 코리아 연방제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이 코리아 연방제 통일 방안과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이 뭐가 다른지 설명하라고 제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아니 거짓말 딴 건 잘하는데 차라리 거짓말로라도 그건 다르다 얘기하면 하는데 또 그런 건 또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북한 체제, 북한에 내려오는 각종 정책들을 그대로 베끼던지 아니면 그들과 유착을 해서 가고 있는 게 명명백백합니다. 더 이상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저런 북한과 함께 따르는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논의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반론을 하지 않는데 뭘 입증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물밑이나 물이나 저는 급속히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하나하나 따지면 이상한 거 많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정상화, 거짓 세력 전체, 종북 세력 전체를 퇴치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을 열고 하는 거고 그 문을 열고 이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서 자유통일로 굳게 한 발로 나가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 시작의 문을 열고 내년부터는 모두 손잡고 강력한 대한민국,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먹튀정당, 북한 정권 이중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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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입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혜택을 고르게 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과연 우리의 윗세대가 선물해준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더 낮게는 못하더라도 그대로라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들이 볼까 무서운 일, 아이들에게 가장 귀괴하고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통진당입니다. 통진당은 선거 부정을 일으키고 당내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 위에 엄존하는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3대 세습 왕조를 신봉하는 정당인데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일을 방치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정상인 국가, 이 나라가 정상인 어른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대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당연하게 입은 세대라서 그런지 양비론, 양시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엄연한 종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면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촌스러운 것입니까? 진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촌스럽고 사실을 거짓으로 가리고 명백한 허위를 퍼뜨리는 것이 세련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통진당 해산이야말로 엄연한 진실이 진실로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쾌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통진당은 처음부터 국민의 뜻으로 이 나라에 선 정당이 아닙니다. 통진당은 한 석이라도 더 얻어보고자 하는 야권의 야합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민의를 거슬러서 정당의 정략으로 인해 이 나라에 출현한 괴물 정당입니다. 이제 통진당의 해산으로 대한민국의 상식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흘린 땀과 눈물의 의미, 많은 분들의 먼저 이 땅을 살아가신 많은 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런 진정한 국민의 뜻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고 원치 않았던 그 순간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예, 저는 구호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통진당 해산으로 아이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통진당 해산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미래를 하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진당 해산으로 아이들에게 미래를!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이른바 아로 조직은 과거 이 의원이 몸담았던 반국가단체 민혁당과 흡사한 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밥재단금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중국 기생충에 감염된 대한민국과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한 공과 보고 대응 방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생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단군 이래 1967년까지 전 국민의 98%가 기생충에 감염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당 2종류 이상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기생충들이 어떻게 해서 1967년부터 점점 사라지게 됐을까요? 그 1967년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횃배알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횃배알이라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라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정부의 올바르고 강력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따랐습니다. 1967년 그때부터
기생충 감염 예방 수칙을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야채를 키우는 밭에 인분을 사용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기생충 박멸에 앞장서던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방 수칙에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맨발로 흙길을 밟지 않고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이런 식의 교육을 강화시켰더니 결국은 수많은 기생충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기생충 감염률은 98%에서 2012년 현재 2.6%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보여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2.6%까지 진행되는 동안, 감소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체, 우리의 수명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 건강해졌지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건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의 건강 상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의 기생충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국가의 기생충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상 이야기만 하면은 환장을 하고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무상 복지로 대한민국의 양분을 다 빨아들여가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 게 이게 무상 복지 기생충입니다. 또한 자기 부모의 연원, 자기 조상의 연원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엉터리 역사 교육을 계속 시켜가서 중국에는 북한의 허위로 구성된 역사를 추종하게 만드는 종북 역사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생충들이 국가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기생충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숙주인 대한민국의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연간 약 80억 원을 빨아들입니다.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보좌관 세비, 합법적인 투쟁을 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뭘 합니까? 대한민국을 압살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의 주요 급소에 빨리 침투해서 그 급소를 망가뜨리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자기 조직을 키우고 발전시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기생충 같은 존재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는 면역체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럼 이런 면역체계가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건강한 신체의 면역체계란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항체, 보체 이런 면역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몸 안을 순찰합니다. 평소에 혈액 속에서 순찰을 하다가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되거나 벌레가 발견되면 빨리 뒤따라가서 그 조직 하나를 떼와가지고 림프관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판정이 되면 림프관 쪽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모든 이른바 애국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이 기생충에게 달려가가지고 기생충을 박멸해버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봅시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가 똑같은 시스템을 갖습니다. 자체 면역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면역체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경찰, 검찰, 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정원, 군대 이런 기관들이 곧 면역체계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진보당이라는 국가 기생충 같은 조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우리 신체에 기생충이 들어왔으니 이 기생충을 최종적으로 박멸하자고 면역체계에 접수를 한 겁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대한민국이었다면
접수받은 지 6개월 이내 결정이 내려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질 끌고 아시다시피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1심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란 선동은 했으나 내란 음모는 무죄다. 예, 기가 막힙니다. 저도 기가 막힙니다. 음모를 하지 않고 내란 선동을 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죠? 음모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내란 선동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은 아마 신발을 신고 양말을 그 다음에 신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이석기와 관련된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내란 음모 및 통진당 해산 관련 사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난 8월 28일 이석기 의원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죠. 물론 제가 이렇게 한 줄로만 한 토막만 말씀드렸지만 이날 이렇게 한순간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압수수색을 하러 갔던 이른바 면역세포인 그런 분들이 무려 2, 3일 동안 질질 끌려다닙니다. 네. 그리고 주범인 이석기 사라졌죠. 일주일 만에 자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9월 5일에 구속이 됩니다. 이 지경이었습니다. 국가 면역세포들이 이 기생충을 찾아서 헤매는 묻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론을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경악합니다. 그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경악하다가 우리들의 가장 약한 꼬리가 뭐냐? 이 라면 담긴 냄비 같아요. 금방 식어요. 여론도 금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2013년 11월 15일 이 문제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진정한 국가의 면역체계고 면역세포이고 킬러세포일 겁니다. 자기 나라에 해악이 되는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을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가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행위. 황교안 장관은 자기의 행위가 단군 일에 처음으로 헌법기업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아시다시피 6개월 이내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헌재는 최대한 판결을 미루다가 16, 9년을 선고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여론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요, 정당 해산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슬슬 이 여론이 사라져갑니다. 어떻게 사라져갑니까? 세월호 사고 터져요. 부산복지 문제로 뭐 지방 재정이 바닥났다고 또 신문에 고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연금개혁 가지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문제가 원오브댐으로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한민국이 늘상 벌어졌던 문제입니다. 어떠한 거짓말도 세력을 만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거짓말이 먹힌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법조계 일각에서 지금 종북 기생충 같은 조직과 그런 인물들을 두둔하는 허황된 논리와 허황된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인체 안에 있는 기생충이 면역세포로부터 쫓겨가기 시작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펴는 거하고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 최고의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죠. 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관께서는요, 헌법소장
현재 재판소장 박한철 소장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11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양측 다 최종 변론을 들어본 후에 올해 내에 선고를 하겠다. 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측 다 여야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종북과 애국 세력 할 것 없이 답답하니까 이제 잘 됐다고 하죠. 조만간에 뜨거운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봉을 쥔 국가 최고 면역세포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가운데는 성향이 보수 쪽이 5명, 중도가 2명, 그리고 진보가 2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만 된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뭐 비슷한 그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특징이 또 이렇습니다. 보수 쪽에 5명, 하지만 항상 보수 쪽에서 반대 이상한 변제자가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라고 알고 있었던, 그래서 추천해서 임명됐던 분 중에 이정민 재판관, 김미수 재판관, 이 두 분들은 해산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이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되나? 4대 2대 4가 됩니다. 진보 쪽이 4, 중도가 2, 보수 쪽이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속 게임이 됩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까? 졸지에 중도에 있는 두 분의 재판관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판결봉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통진당 뭐 하고 있냐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통진당을 정부 기생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생충 중에는요 기기묘묘한 재주들을 부리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아까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시는 많은 연사들 가운데는 통진당에 대해서 이해 못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기생충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를 여행하시면 째째파리에 물려서 수면병에 걸려서 평생 잠만 자다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째째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은요 인류에게 발각된 지 90년이 지났습니다. 째째파리가 옮기는 병원체가 파동편모충이라는 조그만 띠 모양처럼 생긴 벌레입니다. 몸 안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가 쫙 번식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식불명 상태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이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백신을 만들면요, 백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기생충의 특징을 봐서 그 기생충의 팔목이 요만하구나, 그러면 요만한 수갑을 채우면 되겠구나 해서 수갑을 만들어 가지고 약을 딱 집어넣으면 그 사이에 요 팔목을 바꿔가지고 팔목의 굵기를 이만큼 늘립니다. 네.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파동편모충은 먼저 변합니다. 통진당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통진당이 지금 현재 대북 문제는 국민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내 혁신안을 내가지고 언론에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 저거 굳이 저렇게 해산을 시켜야 되겠냐, 그게 민주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거리에 나와서 여론을 또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몇몇 수장들은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 회의체를 결성하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죠? 시국선언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이러면서 언론과 방송의 판별력을 흐리게 만들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면역체계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국정원과 군대가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마지막으로
등장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1950년 6.25가 터졌을 때요, 여러분의 선배들 군번도 없이 자진해서 적지에 들어가서 첩보 활동을 하고 유격전을 벌이려고 했던 분들이 4만 명이었습니다. 그분 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약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남은 2만여 명의 군인들 중에서 끝까지 잔류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대가 대한민국 특전사령부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인 특전사가 의병에서 비롯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의병정신이 애국정신이고 그 애국정신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병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의병정신은 우리가 할 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먼저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해상 당위성을 외부에 전파해야 합니다.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파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통신당 해산 부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마비가 되어 가는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가 기생충에 장악되는 국가는 1975년의 베트남과 똑같습니다. 1970년대 비슷한 증상을 앓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독입니다. 소독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기생충들을 방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평화통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종북정당 해산 촉구 캠페인을 펼쳐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국민 홍보를 최대한 강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북정당의 이적성을 폭로하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대표께서 아주 혁혁한 일을 해주셨죠. 종북 지향적인 북한 인권에 반대하는 인사들 명단을 미국 FBI에 제출하고 이 사람들은 반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미국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종북 기생충인 통합진보당에 존속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까 조갑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히스킴,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 세력을 추종하는 전체주의 세력, 전체주의 추종자, 인류를 망치는 인류 기생충을 추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네 나라의 입국을 고려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한다면 통진당은 해산될 수 있습니다. 통진당이 해산되면은요, 우리는 비로소 나머지 종북 기생충의 박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화로 우리 의병은요, 종북 기생충 감염 예방 수칙을 비로소 전 국민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생충이 박멸될 때 드디어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자유, 평화, 통일의 기반이 조성됩니다. 기생충을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신라의 36주 이후에 최대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국가 기생충을 박멸해야 합니다. 국가 기생충을 박멸하는 순간,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건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두꺼운 국군포로도 차가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비전은 종북 기생충 박멸에서 출발합니다. 기생충 박멸 없이 통일을 바꿨고 기생충 박멸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20세기의 멸공으로 우리가 버텼듯이 이제부터 우리는 박멸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았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운데요. 더 끝까지 5분이면 끝나니까 12시 안에 끝나니까요.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의를 하기에 앞서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동아일보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매주 집회를 합시다. 그리고 끝나고 결의가 끝나고 결의문이 끝나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 그 오늘 들었던 그 피켓 먹튀정당 아웃 요것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란히 들고 지하철을 타러 가시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서 일부러 지하철을 길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란히 들고 가시면 집회시위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 4모 모여서 식당으로 밥을 드시러 가시는 분들은 또 나란히 들고 가고 밖에 저희가 준비한 팜플렛이 있습니다. 팜플렛을 들고 가서 식당에다 놓고 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국진영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산주의의 본질 윤영구 박사님께서 주신 이 책을 건국 2년 부급회에서 한 권씩 나눠드렸고요. 또 우리 김정은과 한반도의 운명 이 책을 우리 이주천 교수님께서 써주셨는데 저희에게 기증을 20권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저희가 드리지 않고 한 권에 10,000원씩 팔아서 저희 그 일을 하는데 현수막값 하는데 보태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5,000원 10,000원씩 내주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 여기서 뭐 걸어서는 좀 멀겠네요. 차 타고 가시면 헌법재판소 앞에 2시에 기자회견, 특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3시에 어버이연합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 많이 가셔서 힘을 좀 보태서 헌재가 통진당을 꼭 해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죠. 신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요청하면 15만 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배포할 수 있도록 드린다고 합니다. 블루 유니온의 권유미 대표님, 나와주시고 결의문 낭독 부탁드립니다. 남북학생연합 우리 강철민 대표님, 한국대학생 포럼의 이정현 대표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오늘 이 행사는 원로 어르신들부터 청년 여성들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세 분 결의문 낭독하기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대구 일반계고 학생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또 광주에서 전북에서 오신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저 전북에서 오신 분들, 강원도 원주 일어나십시오. 윤석준 일어나십시오. 저 원주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북에서 참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결의문 낭독 가운데서 한 분은 가운데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결의문. 오늘은 우리는 오늘 140개 애국단체 회원이 모여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재판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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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까지 매주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모아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하나, 우리는 한국가단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양심과 역사의 정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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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반대한민국 세력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겠다고 굳게 결의한다. 통진당을 해산하라! 2014년 11월 20일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티켓을